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가 청문회 날짜가 잡히기 전부터 매서운 검증의 칼날 위에 서 있습니다. 이제는 의학전문대학원에 재학 중인 장녀가 고등학교 때 발표한 논문이 논란입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외국어고를 다니던 고2 문과생이 어떻게 단 2주간 병원에서 인턴을 했을 뿐인데 의과대학 박사들을 제치고 논문의 제1 저자가 될 수 있었느냐는 겁니다. 단국대 의대는 사과한 뒤에 일단 진상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첫 소식 최주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외국어 고등학교에 입학한 조국 후보자의 딸 조모 씨는 이공계 진학을 위한 스펙 쌓기에 나섭니다. 고2 때인 지난 2008년 단국대 의과대에서 2주 인턴을 하면서 신생아 유전자 분석 논문을 제1저자로 대한병리학회에 등재합니다. 고3 때인 2009년에는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실에서 인턴을 하며 홍조식물 유전자 분석 논문을 국제학술대회에서 제3저자로서 발표합니다. 조 씨는 대입 전형 자기소개서에 인턴십 성과로 논문에 이름을 올렸다는 점을 강조했고 K대 이공계학과에 합격합니다. 조 후보자가 지난 2010년 외고가 대입 명문고가 아니라 원래 취지인 외국어 특성화학교로 돌아가도록 만들자고 주장한 것과 배치되는 모습입니다. 고등학생의 1저자 등재에 대해 논란이 커지자 단국대는 연구 논문 확인에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며 사과했고 진상조사에 나섰습니다. 그러면서 조 후보자 측이 학부형 인턴십 프로그램에 참여한 것이라고 해명한 것에 대해 교원 개인이 진행한 비공식 프로그램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주현입니다. 네, 조금 전 리포트에서 본 단국대 의과대학 논문은 고2 때 쓴 겁니다. 자, 조국 후보자의 장녀는 고3 때에는 공주대에서 논문을 또 한 편 썼습니다. 교수 연구실에서 인턴을 했기 때문에 가능했는데 이번 교수는 어머니와 대학 동기이자 서클 친구였습니다. 해당 교수는 조국 후보자의 부인이 공주대로 찾아와서 만났다고 말했습니다. 강병규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조국 후보자의 딸 조모 씨는 고3 때인 2009년 여름 인턴 면접을 위해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실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이때 조 후보자 부인 정모 씨도 딸과 함께 연구실에 왔습니다. 면접을 받던 공주대 A 교수는 조 씨 어머니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서울대 재학 시절 천문학 동아리에서 함께 활동했던 아는 사이였기 때문입니다. A 교수는 조 씨 어머니가 누군지 몰랐었다면서 내가 면접 교수인 줄 알고 신기해서 딸과 같이 왔다고 정 씨가 말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A 교수는 정 씨가 딸을 인사시킨 뒤 자리를 비웠고 이후 면접이 진행됐다고 말했습니다. 조 씨는 A 교수가 쓴 논문을 다 읽고 와 면접관인 A 교수를 놀라게 했고 결국 3주 남짓의 단기 인턴으로 채용됐습니다. 고2 때인 2008년 조 씨가 단국대 의대에서 인턴을 할 때도 어머니 정 씨가 등장합니다. 당시 인턴 지도를 맡았던 B 교수는 보호자가 개인적으로 요청해서 인턴을 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B 교수는 자신의 부인과 정 씨가 아는 사이라고도 했습니다. 해명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정 씨에게 통화를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채널A 뉴스 강병규입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것 고등학교 2학년 때 썼다는 바로 그 문제의 영어 논문입니다. 확대를 해볼까요? 조국 후보자의 딸이 맨 앞에 이름을 올린 것이죠. 그런데 그 소속이 단국대 의학연구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자가, 그것도 제1저자가 고등학생이라는 걸 상상하기 어려운 거죠. 자, 이 논문을 읽어본 소아병리학 전문가들은 이 논문 절대 고등학생이 쓸 수 없는 것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김철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병리학 전문가들은 조 후보자 딸의 논문에 쓰인 의학 용어 등이 대학원 수준의 배경 지식이 없이는 작성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용어 하나하나도 병명 하나하나도 굉장히 어려운 개념이어서 고등학생 수준에서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특히 조 후보자 딸이 실험과 논문을 주도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제1저자로 등재된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합니다. 제1저자를 하려면은 정말 필요를 시험하는 사람들은 논문에 자기 인생이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남의 거 뺏는 거가 되는 거예요. 해당 논문이 실린 대한병리학회 측은 고등학생이 참여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논문에는 조 후보자의 딸의 소속이 단국대 소속 의학과학연구소라고만 써있기 때문인데 제1저자가 미성년자라는 점을 숨기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마저 나옵니다. 양심적인 사람이라면 여기 소속이 아니고 어디 대학교에 재학하고 있다 이렇게 하는 게 사실은 더 맞는 거죠. 약간 속인 거예요. 공동 저자들이 소아과나 해부학 전공인데 잘 알려지지 않은 병리학회에 논문을 게재한 것도 이례적입니다. 채널A 뉴스 김철중입니다. 네, 이번에 좀 다른 얘기입니다. 야당은 조국 후보자의 거듭된 해명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그의 남동생 부부가 위장 이혼을 한 것 같다고 주장했습니다. 바로 이 묘비석 때문이죠. 성혜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상명조시 문중 묘지에 위치한 조국 후보자 아버지의 묘비입니다. 조 후보자와 동생의 이름이 차례로 적혀 있고 동생과 이혼한 전 부인의 이름이 그대로 새겨져 있습니다. 묘비가 세워진 건 2013년 7월로 후보자의 동생 부부가 이혼을 하고 4년이 지난 시점입니다. 이 가족들은 이혼했다는 때로부터 4년이 지난 후에도 며느리로 인정했다는 그런 증거가 됩니다. 조 후보자 측은 부친이 생전에 둘째 며느리를 예뻐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비서까지 찍어 자녀들의 이름을 공개하는 일은 자제해달라고 했습니다. 어제 전 부인에 이어 오늘은 후보자 동생이 입장문을 통해 위장 이혼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조 후보자 동생의 부족함 때문에 이혼했고 전 부인이 소유한 부동산과 채권은 위자료 명목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성혜란입니다.